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두 번째의 사랑이 나이 50 넘어 찾아왔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아픈 기억만 남겨두고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일을 하던 도중 추락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없이 잘해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남편은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어 슬픔에서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올 때는 잘 몰랐었는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왜 이리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났던 건지 일이 끝나고 지쳐있는 몸을 이끌며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좀 더 잘해주고 고생했다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더 해줄 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제 속에 있던 감정들의 말들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표현하며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인데 저는 왜 사랑의 표현을 아껴왔던 걸까요?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그때의 일들이 정말 너무 후회가 되네요. 다시 돌아간다면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하듯 저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면서 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몸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제 몸이 버티지 못하고 과로로 인해 쓰러지게 되었네요. 참 한심하죠. 제 몸 제가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결국 병원에서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온 김에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며 그동안 무리하면서 망가진 몸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입원하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병원을 둘러보시는 분이 계셨고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니 병원장이라며 친절하고 환자를 잘 챙겨주고 신경도 많이 써주신다며 주변 동네에서는 많이 유명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저를 보며 웃어주면서 몸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병원장의 미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병원장 또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정도가 되었고 지금은 홀로 병원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다는 말을 간호사를 통해 듣게 되었네요.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은 쓰였지만 병원장이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냥 알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퇴근만 하면 병실에 찾아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제가 웃을 수 있게 긴장을 풀어줬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별 문제 없는 몸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또다시 일을 나가기 위해 전날 밤 미리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에 병원장이 병실을 돌고 있었고 제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잠시 커피 한잔 하자며 밖으로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지내신 지 한 일주일 되셨죠? 그동안 지내시면서 병원이라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부터 미흡한 부분은 좀 더 신경 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최대한 편히 계시다가 퇴원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병원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병원장님께서 직접 환자를 돌봐주시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병원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병원은 처음 와봤는데 앞으로 몸이 안 좋을 때는 이 병원만 찾게 될 것 같아요. 직원분들 하나하나 정말 친절하세요. 보통은 바쁜 업무로 인해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짜증나는 말투로 받아주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병실에 함께 있던 환자분들도 모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딱히 불편하다고 느낀 건 없는 것 같네요. 누운 자리 편하고 밥 잘 나오고 의사분들 하나하나 친절하면 더 바랄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제 병원장님이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해 보겠어요. 늦은 밤까지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고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무언가 알 수 없는 정기가 통하게 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로서 저를 대해주셨지만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생각보다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오래간만에 정말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서로는 누구에게 터놓지 못한 말들도 서슴없이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다 보니 10년 전 배우자가 떠나게 된 가슴 아픈 사연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네요. 병원장 또한 자신의 아내가 10년 전 몸이 좋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났다며 가슴 아픈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서로가 아팠던 과거의 일들을 대화로 풀어나가다 보니
어느덧 새벽 시간이 되어버렸고 저희는 서로 아주 잠시였지만 5초 정도를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시선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굳어있던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 사람 또한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 건지 시선을 회피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색해져 버린 상황에서 저희는 급하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각자 헤어졌고 병실에 누워 아까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생각하며 아침 동이 칠 때까지 눈을 뜬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원수속을 밟고 있는데 병원장님도 잠 한숨 안 잤는지 아까 만났던 모습 그대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분들의 상태를 체크해주고 있었네요. 전날 짐을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인사만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나중에 시간 될 때 커피 한 잔 또 하고 싶다며 괜찮으면 연락드려도 되냐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인사차로 그러는 줄 알고 다음에 전화를 주면 식사 대접해드리겠단 말을 끝으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특별한 기억을 심어준 병원장님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하루하루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알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잠시 멈춰 전화를 받아보니 얼마 전 병원에서 알게 된 병원장님이었어요. 괜찮으면 저녁 한 끼 같이 하고 싶다며 그때 못다 했던 대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냐며 진지하게 물어봤고 저도 때마침 퇴근 시간이라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연 하나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저희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술 한잔 곁들이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며 즐거운 한 끼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이 나고 맥주집에 들어가 간단하게 목만 축일 정도로 500한 잔 시켜서 서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돼 다음에 또 약속을 잡아서 만나기로 한 다음 헤어지려 하는데 병원장님은 저에게 밥 한 끼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닌 진지하게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며 갑작스러운 고백을 해왔고 그런 모습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병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별거 없는 저에게 저런 말을 하는 걸 보곤 가지고 놀려고 그런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상식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조건이 좋은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은 저를 보며 장난도 아니고 잠시 만나고 헤어질 인연으로 만들려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니 자기가 하는 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며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으니 생각이 정리되면 다음에는 저보고 식사 초대해달라며 웃으면서 택시 타고 사라졌네요. 갑작스런 고백에 놀라기도 했지만 병원장님의 저를 보고 있는 시선과 말투는 절대로 저에 대한 감정이 장난이 아닌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인연, 저 또한 싫지 않았던 감정이었고 처음 대화했을 때 느꼈던 서로의 시선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아있어 다음날 제가 약속 장소 잡아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애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매일을 함께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는 만큼 진지한 대화가 많이 오고 갔고 그렇게 저희는 황혼재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만석 씨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서로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응원해줬고 저희 딸도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좋은 말로 저와 만석 씨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응원 속에 저희는 재혼하고 함께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왜 사람의 인연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게 인생인 걸까요?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과 함께 만석 씨 집으로 들어가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며 별 문제 없이 지내던 도중 제 딸과 만석 씨 아들이 생각보다 많이 친해 보였습니다. 처음 서로 모여 인사를 할 때도 어색해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 빨리 친해지면 좋을 거라 생각해 넷이 모이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석 씨와 재혼하고 같이 지내는데도 크게 트러블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잠시 눈을 떴을 때 만석 씨가 옆에 없어서 눈을 비비며 주방에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조심스럽게 걸어가 문 옆에서 조용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희 엄마와 헤어져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 마음을 숨기기에는 벌써 늦었다고요. 제가 엄마보다 먼저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복해 드렸지만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임신까지 했다고요. 이제 어떡해요? 그러니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랑 헤어져 주세요. 그리고 제 사랑을 인정해 달라고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듣자 하니까 지금 뭐라고?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는 건데? 왜 때려요? 엄마가 나를 때릴 자격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사랑이란 걸 할 줄 아는 나이라고요. 두 분 축복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뒤늦게 임신한 걸 알게 된 걸 어쩌란 말이에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은 시궁창으로 빠졌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꼭 재혼까지 했어야 해요?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볼 거고 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엄마가 재혼한 순간부터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고요. 그렇게 딸의 충격적인 말에 온몸이 떨렸고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만석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어 결국 오열하며 어떻게 둘이 그럴 수 있냐고 힘겹게 일어나 만석 씨의 가슴을 때리며 한참을 울고 있으니 제 팔목을 붙잡곤 저에게 뱉은 한마디는 더 큰 충격을 빠뜨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가 딸의 얼굴에 손을 댄 행동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 나도 정말 할 말이 없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큰 충격에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딸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 우리만 사랑이 아니잖아. 우리 아들 동준이와의 사랑도 존중해줘야지. 네? 갑자기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동준이랑 혜인이가 서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제 감정만 앞서서 혜인이에게 뺨까지 때렸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정말 둘이 사랑하는 사이래요? 언제부터인데요?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며 저희가 잘 되길 바라며 뒤에서 눈물만 훔치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나 봐. 연애한 지 1년이 넘은 것 같더라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앓고만 있었던 거지. 나도 동준이한테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고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었지. 서로 숨기면서 우리 둘의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힘들었겠지만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었겠지. 감정이라는 거 솔직히 숨기기 힘든 거잖아. 결국 폭발을 하게 된 것 같아.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저와 만석 씨의 사랑을 더 존중해주고 자신들의 감정을 숨긴 채 서로 아침에 눈 뜨고 밥을 먹고 저녁에 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들 때 그동안 눈빛으로만 감정을 교류했을 둘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찢어졌어요. 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만석 씨도 동준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국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가 잘 알고 있었지만 만석 씨와 저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거실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안아주며 어쩌겠냐고 딸이 임신까지 한 마당에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눈물을 닦아주면서 만석 씨도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지고 말았네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결국 둘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고민을 했을까요? 용기를 내고 들어온 둘의 모습을 보고 웃어주면서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곤 저희는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만석 씨와 저는 둘의 사랑을 존중해주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길었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눈빛에는 저와 만석 씨가 처음 만났던 서로의 감정과 같은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가슴속 깊이 눈물을 훔치며 둘의 사랑을 축복해줬네요. 저보다 제 딸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당연한 이치기에 그렇게 만석 씨와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마음을 접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나와 살았고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하나 마련해줬네요. 시간이 흐르면 저와 만석 씨의 감정은 메말라 버리겠죠. 그러길 바랄 뿐입니다. 안 보고 몸이 멀어진다면 해결될 거라 믿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만석 씨도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 많이 억누르고 있는지 전화 한 통 하지 않네요.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딸 혜인이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이쁜 아이와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제가 한 결정이 옳았겠죠? 잘했다고 위로의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